안녕하세요, 토토만입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들 위주로 분석하며 또 한 번의 고배당 당첨을 목표로 다 같이 달려갑시다. 승률 높은 스포츠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캐피탈 저축은행입니다. 홈팀 현대캐피탈은 리시브 라인이 안정적이며 세터가 낮은 볼로 전환 템포를 유지합니다. 허수봉은 백어택 파이프 타이밍이 정교하며 후위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올립니다. 레이바는 코너 블록을 날카롭게 공략하며 세터와 호흡을 맞춰 팀 흐름을 살립니다. 최민호는 네트 앞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빠른 속공으로 블로킹 타이밍을 흔듭니다. 바야르사이아는 리시브를 단단히 묶어주며 세터가 다양한 패턴을 펼칠 여유를 줍니다. 이 팀은 세트플레이 변수가 풍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전술을 펼칩니다. 세터는 전환에서도 볼 높이를 유지하며 즉시 사이드 공격으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결국 낮은 템포와 세밀한 연계가 강점이며 상대 수비 타이밍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OK저축은행은 정광인 디미트로프 의존이 크며 공격 패턴이 다소 제한되는 편입니다. 디미트로프는 초반 파워는 뛰어나지만 후반 피로가 쌓이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광인은 리시브 디그가 안정적이지만 리턴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합이 흔들립니다. 초대인은 블로킹 타이밍은 좋지만 리시브 커버에서 공간을 내줍니다. 박창성은 범위는 넓지만 간격이 벌어지면 커버 타이밍이 늦는 모습이 나옵니다. 팀은 전환 속도가 다소 느려지며 세컨드볼 전개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릴수록 전술이 단조롭고 공격 연결 정확도도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이 흐트러지며 응집력 저하가 반복되는 경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현대캐피탈 전환 템포와 리시브 안정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세터는 낮은 볼로 템포를 유지하며 백어택 사이드 전환을 자유롭게 씁니다. 허수봉 완성도와 레이바 라인 공략이 결합되면 블로킹 제어가 어려워집니다. 바야르사이안이 리시브를 잡아주며 세터는 다양한 패턴을 펼칩니다. OK저축은 초반 강타로 흐름을 노리지만 리시브 흔들리면 템포가 급락합니다. 디미트로프 피로가 빨라지면 공격이 줄고 정광인 의존이 커지며 위험이 커집니다. 세트 중반 이후 전환 리시브 격차가 점수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가 볼 높이를 유지해 템포를 잇는다면 후반 주도권은 현대에 쏠릴 전망입니다. 전술 밸런스 조율에서도 현대가 앞서며 완성도 높은 흐름을 보여줄 듯합니다.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홈팀 흥국생명은 경기 중반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상대 흐름에 맞춰 전환 속도를 다룹니다. 세터는 상대 리듬이 느리면 속공을 활용하고 빠르면 볼을 끌어 완급을 조절합니다. 레베카는 측면에서 빠른 처리로 공을 바꾸며 정확한 타이밍으로 블로커 손을 비틉니다. 김다은은 전위에서 타이밍 점프가 뛰어나며 라인샷으로 블로킹을 앞뒤로 흔듭니다. 문지우는 백어택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세터와 싱크를 맞춰 흐름을 살립니다. 김수진은 블로킹 타이밍을 정확히 잡으며 중앙 수비에서 중심을 지켜냅니다. 이 팀은 블로킹 간격이 일정하고 견고하며 수비 커버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리시브 후 연결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후위 리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트 중반 이후에도 집중이 유지되며 강타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입니다. 결국 세터 조율과 라인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페퍼저축은행은 초반 공격 의지는 강하지만 세트 중반 리시브가 흔들리며 템포가 무너집니다. 박정환은 전후위 모두 타이밍이 빠르지만 세터와 합이 일정치 않아 효율이 낮습니다. 박은선은 중앙 속공 시도는 적극적이지만 볼이 낮으면 타점 유지가 어렵습니다. 고예림은 수비 커버는 성실하지만 오픈 공격에서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임주은은 연결 타이밍이 불안정하여 흐름이 자주 끊기는 모습입니다. 팀은 수비 간격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리턴 시 위치 복귀가 늦어집니다. 후위 공격 템포 전환이 느려지며 강타 후 커버가 어긋나 리바운드를 줍니다. 세트 후반 체력 집중이 떨어지면서 전술 응집력도 약해지는 흐름입니다. 이 경기는 템포 조절과 세터 연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흥국생명은 세터의 완급 조절을 기반으로 상대 블로킹 리듬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레베카 문지윤의 백어택 전개는 날카롭고 김수지의 중앙 블로킹이 균형을 잡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리시브 불안과 세터 타이밍 붕괴로 공격이 단조롭습니다. 세트 중반 이후 템포가 늦어지며 연결 타이밍까지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경기 완성도와 흐름 제어에서는 흥국생명이 확실한 우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템포라인 밸런스 블로킹 타이밍까지 전술 완성도는 흥국생명이 앞서는 구도입니다. 서울 SK 창원 LG입니다. 홈팀 서울 SK는 원희를 하이포스트에 세우며 공격 무게중심을 끌어올립니다. 원희는 탑에서 볼을 잡고 슬립컷을 활용해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며 공간을 찢습니다. 수직 돌파보다 리버스 컷 루트를 택하며 하이엘보에서 패스 타이밍을 극대화합니다. 톨렌티노는 코너 스페이싱을 유지하며 원희 터치 이후 백도어로 파고듭니다. 김낙현은 외곽서 볼 핸들러로 전환하며 빠른 템포의 2차 전개를 완성합니다. 이 컷 연계와 볼 순환이 동시에 이뤄지며 상대 수비는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원희 감각이 살아나며 초반부터 리듬을 주도하는 경향입니다. 결과적으로 골밑과 외곽을 동시에 살리는 듀얼존 어택이 완성됩니다. 원정팀 창원 LG는 백투백 일정 여파로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타마요는 하이로우 스크린을 담당하지만 수비 복귀가 느려 세컨드 찬스를 허용합니다. 양준석은 커싱 킥아웃으로 리듬을 유지하나 세트 플레이가 길어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에릭은 페인트존에서 버티는 힘은 좋지만 원희와의 리바운드 싸움은 불리합니다. 체력 저하로 전환 수비가 늦어지며 하이포스트 대응이 반박자씩 밀립니다. 세컨드 라인 로테이션이 어긋나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결국 하이포스트 컷 루트를 막기 어렵고 페인트존 수비가 흔들리며 템포가 무너집니다. 이 경기는 하이포스트 전개와 컷인 타이밍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서울 SK는 원희를 축으로 컷을 연계하며 인사이드 밀도를 높입니다. 이 구조는 수비 시선을 나누며 외곽 찬스까지 창출합니다. 반면 LG는 백투백 일정 속에서 수비 회복 세컨드 볼 대응이 불안합니다. 에릭이 초반엔 버텨도 원희 리듬이 올라가면 체력 차가 납니다. 낙현의 패싱 톨렌티노 스페이싱이 맞물리면 LG 로테이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SK는 초반부터 하이포스트로 풀며 안팎 균형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LG는 외곽 의존이 높은 편이며 수비 불안이 겹치면 루트가 제한됩니다. 결국 SK는 컵 루트 하이포스트 전개로 홈에서 강한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KT 손익분 가스공사입니다. 홈팀 수원 KT는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공격이 유기적으로 흐릅니다. 하윤기가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으면 공격 루트가 본격 전개됩니다. 그는 페이크 핸드오프 후 코너로 킥아웃하며 카굴랑안이 스파섭으로 찬스를 만듭니다. 이는 스크린 컷인 외곽이 동시에 열리는 트리플 옵션 구조입니다. 로메로는 볼이 역전될 때 코너를 달리며 세컨드 리바운드에 집중합니다. 하윤기의 빌드업은 수비를 끌어내고 윙과 코너를 동시에 여는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중반 템포를 올려도 흐름이 끊기지 않고 세컨드 찬스로 득점이 이어집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리드를 넓히며 팀 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원정팀 대구는 정성우가 볼 전개를 맡지만 압박 수비의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벨랑겔은 2대2 돌파는 예리하나 라거나와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라거나는 페인트존 존재감은 있지만 체력 저하로 박스아웃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찬스 허용이 늘고 리바운드 후 전환 수비가 늦습니다. 정성우 패스는 빠르지만 코너 스파터 위치가 일정치 않습니다. 결국 외곽 의존이 커지며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집니다. 초반엔 라거나 포스트업으로 버티나 전환 수비 차이를 극복하긴 어렵습니다. 팀은 템포 유지력이 떨어지고 후반엔 효율이 급감합니다. 이 경기는 수원 KT 하이포스트 전개와 대구 체력 부담이 맞붙습니다. 수원 KT는 하윤기 볼 터치 후 핸드오프 킥아웃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카굴랑아는 코너에서 밸런스를 지키며 로메로는 내외곽 연결을 돕습니다. 하윤기 빌드업은 수비를 넓히며 코너 스페이싱을 완성합니다. 반면 대구는 라거나 포스트업은 강점이나 전환 속도 협력 수비가 불안합니다. 벨랑겔이 템포를 끌어올려도 세컨드 리바운드 허용이 흐름을 끊습니다. 수원 KT는 트리플 옵션을 기반으로 전반부터 리듬을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윤기 수비 리딩은 라거나를 묶으며 대구 공격을 억제할 전망입니다. 결국 승부는 하이포스트 이후 결정되며 수원 KT가 빠른 리듬으로 지배할 공산이 큽니다. 정관장 고양 손호입니다. 홈팀 정관장은 더블 오프 스크린을 활용하며 아반도 워싱턴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첫 스크린 후 수비가 스위치하면 김종규가 반대로 리컷의 균형을 깨줍니다. 이 전술은 스크린 리딩형 공격의 정석이며 하프코트에서 효율적 득점을 만듭니다.
아반도는 코너에서 스텝백으로 리듬을 끊고 외곽 타이밍을 잡습니다. 워싱턴은 하이포스트에서 페이스업하며 DHO로 팀 템포를 이어갑니다. 김종규는 스크린 후 롤인이 정확해 수비를 안으로 끌며 외곽 공간을 만듭니다. 세컨드 찬스 리바운드 참여도가 높아 공격 리듬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세트와 전환이 자연 연결되며 안정적 하프코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비 전환도 빠르며 리바운드 후 즉시 공격이 이어집니다. 원정팀 손호는 이정현을 중심으로 퍼리미터 오펜스를 전개합니다. 그는 볼을 오래 끌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패스로 컷을 살립니다. 캔바오는 스크린을 활용해 슈팅하나 오프볼 움직임이 단조롭습니다. 나이트는 포스트업은 뛰어나지만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스위치에 약합니다. 트랜지션 수비 시 빅맨이 늦어 속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외곽 수비 라인이 낮아 코너 커버가 늦습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 상대 외곽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세트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 리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트 완성도와 스크린 리딩이 핵심입니다. 정관장은 더블 스크린을 기반으로 코너 하이포스트를 유기적으로 씁니다. 아반도는 외곽 릴리즈가 안정적이며 초반 분위기를 이끌 전망입니다. 김종규 리컷 타이밍은 스위치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손호는 수비 전환 로테가 불안해 정관장 세트에 흔들릴 여지가 큽니다. 워싱턴이 하이포스트 전개를 주도하면 페인트 존 활용이 완성됩니다. 정관장은 리바운드 후 세컨드 찬스로 공격 템포를 유지합니다. 손호는 전환만 안정돼도 버티지만 빅맨 스위치가 늦으면 연속 실점 위험이 큽니다. 결국 정관장은 하프코트 효율과 리딩으로 경기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 더블 스크린이 살아나는 순간 흐름은 정관장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센트럴 코스트 웰팅턴 피닉스입니다. 홈팀 센트럴 코스트는 4-4-2로 라인을 높이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DPGO는 전방 터치가 안정적이며 압박 속에서도 볼을 지켜 전환을 돕습니다. 브란트만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좋으며 세컨드 볼 회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맥카몬트는 중원서 배급 전진을 맞지만 강한 압박엔 실수가 잦습니다. 중원 압박 대응이 느린 편이며 전환 구간 탈압박이 약합니다. 상대 라인이 올라오면 뒷공간이 열리고 수비 블록 유지가 흔들립니다. 수비 전환 시 풀백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후방 빌드업이 끊기면 전방 전달이 막혀 리듬이 끊깁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4-1-4-1로 전방 중원 압박을 유기적으로 결합합니다. 나가사와는 빌드업 라인에 강하게 달라붙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갑니다. 아르미엔토는 커버 타이밍이 정확해 1차 압박 이후 즉시 차단에 나섭니다. 나야리는 중원 깊은 위치 서축을 맡아 탈압박 후 빠른 전환을 이끕니다. 피닉스는 중원 간격 유지가 좋으며 전환 타이밍을 읽는 판단도 뛰어납니다. 아파 푸커버 밸런스가 좋아 세컨드 볼에서도 주도권을 잡습니다. 공격 전환 시 아르미엔토가 측면을 파고들고 나가사와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이어갑니다. 결국 상대 빌드업을 억제하며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지배합니다. 이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템포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홈서 공격적이지만 전방 압박 대응이 취약합니다. 피닉스는 전방 압박 유도로 초반부터 빌드업을 흔들 전망입니다. 나가사와 압박과 아르미엔토 커버가 탈압박 루트를 차단할 것입니다. 나야린이 중원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블록이 무너지면 라인 간격이 벌어져 측면이 열립니다. 피닉스는 압박 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완성도 체력 압박을 보면 피닉스 기대값이 더 높습니다. 중원 싸움과 압박 타이밍에서 피닉스가 흐름을 주도할 공산이 큽니다.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며 오늘의 분석으로 꼭 당첨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즐거운 토토 배팅합시다. 감사합니다.